앞에 이제 딴 얘기가 좀 길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려고는 하지만 좀 약간 몇 가지 가정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할게요. 그런 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은 프로그래머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어도 상관없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이제 뒤에 C++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C++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C++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선형대수적으로 저는 이 퀀텀 컴퓨팅 프로그램을 이해했어요. 퀀텀 컴퓨터를 이해한 게 아니라 퀀텀 컴퓨팅 프로그램을 이해한 겁니다. 이때는 미니 알지브라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매트릭스 벡터, 그다음에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라이어, 매트릭스 벡터 뭐 이너 프로덕트 등 여러 가지 선대수적인 오퍼레이션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몇 년 전에는 좀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AI를 하시는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도 되게 익숙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AI 자체도 기본적으로 리니어 알지브라를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양자역학을 시뮬레이션 할 때 선형대 수학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수치 해석적으로는 선형대 수를 많이 쓰거든요. 뉴메리컬 솔루션들이 선형대수 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어제 사실 제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선형대 수학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운 컴퓨터를 이해하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안 돼? 그래도 저런데 이런 약간 비판적 또는 뭐 약간 이제 퀀텀 컴퓨팅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어쨌든 이거를 관심 있어 하시고 들어와서 보시려고 온 거니까 그거를 열린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퀀텀 컴퓨팅 프로그램을 제가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볼게요. 네, 퀀텀 컴퓨팅 프로그램이란 기저 벡터, 베이시스 벡터의 조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로 이제 저는 좀 한 단어로 정의를 했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네. 조금 이거를 정리를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 제 퀀텀 컴퓨팅과 클래시컬 컴퓨팅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과 연산자 오퍼레이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봤어요. 퀀텀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2차원 벡터를 사용을 합니다. 큐빗이 2차원 벡터를 표현하는 거예요. 2차원 벡터는 근데 뭐냐면 뭐 이제 형태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0과 1의 확률값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풋사이 캡 벡터는 알파 0 캡 벡터, 베타 1 캡 벡터입니다. 이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풋사이라는 거는 이제 큐빗을 설명하는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풋사이 캣 벡터라고 읽어요. 요 꺽쇠가 반대쪽에 있으면 브락 벡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락 캣입니다. 자, 0과 1일 확률을 큐빗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0이라는 엘리먼트와 1이라는 엘리먼트의 확률 값으로 가는 거고 그 확률 값이 알파와 베타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알파와 베타의 확률 값은 알파의 제곱 그리고 베타의 제곱이 각각 0의 확률, 1의 확률이에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1이겠죠. 0과 1 둘 중에 하나니까 확률이 100이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0이라는 엘리먼트와 1이라는 엘리먼트 각각의 상수의 제곱의 합이 1이면 이 벡터의 놈값은 1입니다. 네. 그러니까 0과 1일 확률의 합은 각각의 확률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걔는 1입니다. 그래서 퀀텀 프로그래밍에서는 기저 벡터, 그러니까 놈값이 1인 기저 벡터의 조합으로 사용을 해요. 지금은 큐빗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현되지만 큐빗이 두 개면 엉킴이 일어나서 00 캡팩터, 01 캡팩터, 10 캡팩터, 11 캡팩터로의 조합입니다. 역시 그럼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되겠죠. 자, 알파, 베타의 제곱,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감마의 제곱, 델타의 제곱의 합은 얼마일까요? 네, 1입니다. 각각이 나타날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퀀텀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저한테는 가장 큰 키였어요. 자, 그럼 이제 클래시컬 컴퓨팅을 한번 볼게요. 클래시컬 컴퓨팅은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 불린, 캐릭터, 더블처럼 되게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0과 1이지만 저렇게 한번 좀 쌓여 있죠. 약간 이게 시뿔뿔스러운 얘기죠. 파이썬은 사실은 저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선언해 주진 않으니까. 네.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벡터를 다뤄야 하니까 벡터를 다룰 수 있는 이제 매트릭스인 리니어 알지브라 오퍼레이터들로 되어 있습니다. 뭐 햄 매트릭스, 대저 매트릭스 등 이런 것들이 있죠. 클래시컬 컴퓨팅에서는 저런 데이터들을 사칙 연산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기본입니다. 원래 저것들의 이제 조합으로 새로운 오퍼레이터들을 만들죠. 네. 그 이제 뭐 이런 오퍼랜드와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값이 나오죠. 클래시컬 컴퓨팅에서는 명확한 값이 나옵니다. 1 더하기 1은 항상 1이에요. 그런데 퀀텀 컴퓨팅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죠. 네, 여기서 이제 늘 그런 연산이 통하진 않아요. 자, 저 위쪽에 베이시스 벡터를 보면 알파, 베타 값이 확률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알파와 베타가 특정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반복하거나 이러면 뭐 이제 평균적으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그런 원리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팅과 클래시컬 컴퓨팅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와 오퍼레이터와 결과값의 차이가 있다. 네, 여전히 무슨 말이신지 모르시겠는 분도 있고 한해송한 분도 있고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왜 저걸 뻔한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래머는 이제 코드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10불불 코드고요. 오퍼랜드 두 개를 선언을 하고 이제 그 오퍼랜드를 사칙 연산하는 겁니다. 뭐 더블 선언하고 사칙 연산했더니 결과값이 나왔죠. 너무나 자명합니다. 바뀔 게 없어요. 퀀텀 컴퓨팅에서 제가 보기엔 아직 헬로월드가 없어요. 헬로월드가 없는데 쇼 알고리즘 헬로월드를 하기 너무 복잡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예제가 이제 IBM 그 Q에 있는 기본적인 이제 주피터에서 제공하는 예제인데 큐빅 두 개로 이루어진 퀀텀 서킷을 만들고요. 그걸 이제 가장 기본적인 퀀텀 게이트인 아다마르 게이트를 통과시키고 컨트롤 락 게이트를 통과시켜서 그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 측정 값들을 클래시컬한 데이터에 바인딩을 해서 결과를 보는 거예요. 뭐 잘 모르시겠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큐빅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요 H로 되어 있는 게 아다마르 게이트입니다. 아다마르 게이트를 통과를 하면 통과를 하고 그 이제 여기 이제 컨트롤 락 게이트입니다. 컨트롤 락 게이트를 통과를 하고 메저먼트를 합니다. 요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텐글, 그러니까 큐빗 Q0와 Q1이 인텐글이 일어나면서 0, 1이었던 엘리먼트들이 00, 01, 10, 11로 바뀝니다. 요걸 돌리면 돌릴 때마다 00, 01, 10, 11 값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값들이 각각 확률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0.25에 근접한 값들로 이제 확률 값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컨트롤 게이트 큐스케이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선형대수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 간단한 여기에는 이제 퀀텀 서킷을 만들고 아다마르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큐빗 두 개를 중첩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두 개의 중첩된 큐빗을 얽힘을 하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측정을 통해서 이제 값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큐빗 두 개를 만들고요. 큐빗은 처음에는 영일 확률이 100%인 0키 팩터로만 이루어진 큐빗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아다마르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큐빗 두 개와 각각의 이제 아다마르 게이트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텐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다마르 게이트 두 개를 텐서곱을 하고 Q0와 Q1도 텐서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큐빅 두 개는 텐서곱을 통해서 2차원 벡터에서 이제 4차원 벡터로 변경되고요. 아다마르 게이트는 이제 2 곱하기 2 매트릭스에서 4 곱하기 4 매트릭스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다마르 게이트 텐서곱과 큐빅 두 개의 텐서곱이 멀티플라이어가 되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온 00, 01, 10, 11인 Q01 캡팩터가 됩니다. 이제 확률로 보면 2분의 1이니까 제곱을 하면 각각 4분의 1인, 그러니까 각각이 4분의 1로 나타나는 확률인 이제 벡터 값이 된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컨트롤 락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컨트롤 락게이트는 Q1을 Q0에 대해서 이제 인텐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Q1 값이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값이 뭐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락게이트를 통과하는 것도 역시 매트리스 표현을 하면 Q2가 나오고요. Q2를 프로젝션 하면 각각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제 봤던 그 그래프의 결과가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한 4분의 1 값이 아닌 이제 뭐 첫 번째는 뭐 0.23, 0.22, 0.24, 0.28, 두 번째는 0.24, 0.23, 0.24, 0.27처럼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확률적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값들은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두 개가 연산이 다르잖아요. 앞에는 그냥 세팅 연산이고 두 번째는 막 무슨 게이트들을 막 통과한 이런 코드이기 때문에 두 개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정확하게 같도록 C 코드로 변경을, 그러니까 동일한 연산을 하는 C 코드를 짜봤어요. 이 C 코드는 제 GitHub에 가면 제가 올라와 있고요. 그냥 지플풀로 돌리시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퀀텀 게이트 서킷을 만드는 거는 그냥 큐빗들을 선언을 하고 각각의 연산자를 선언을 해서 값들을 채우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다마르 게이트 두 개를 통과하는 이 부분은 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우선은 이제 아다마르 게이트를 그 큐빗이 두 개이기 때문에 테소곱을 해서 이제 아다마르 프라임에다 저장을 했고요. 차원은 이제 2 곱하기 2에서 4 곱하기 4로 바뀌었죠. 그리고 Q0, Q1도 역시 텐서곱을 해서
Q01에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텐서 곱을 통과한 아다마르 프라임하고 Q01을 이제 벡터를 곱해서 더미에 저장하고 이제 바꾸고요. 걔를 다시 컨트롤 낫게이트에 통과를 하고 메저먼트를 위해서 각각의 값을 이제 제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C에서는 25% 각각 25%의 확률로 나옵니다. 그리고 퀀텀에서는 앞에서도 보셨지만 실행할 때마다 이제 값들이 좀 바뀌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C로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물론 저 값이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거는 랜덤 값을 넣거나 뭐 그죠? 노이즈를 섞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를 살펴보면 이 간단한 데이터이지만 두 각의 소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현저하게 달라요. 물론 이제 중간에 그 값을 임시로 저장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이제 퀀텀에서는 이제 클래시컬한 데이터로 이제 변환해주기 위한 클래시컬 데이터 바인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제외하고 순수한 그 양자 오퍼레이션만 보면 퀀텀 컴퓨팅에서는 두 개의 큐빅만 쓰였어요. 큐빅 두 개. 근데 이제 클래시컬에서 이제 저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256비트를 썼죠. 자, Q1, Q0, Q1, Q0 두 개의 더블을 갖는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블이 4개가 쓰였죠. 더블은 64비트를 갖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256비트를 쓰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큐빗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0과 1을 확률적으로 0과 1의 확률을 값을 큐빗 하나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큐빗 하나로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인탱글이 되면 두 개면 4개의 엘리먼트, 3개면 8개의 엘리먼트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2의 n승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비트는 그 값들을 하나하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블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64비트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큐빗 3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클래시컬 컴퓨팅에서는 이게 8승계의 비트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요 방금 전 그 비교를 좀 더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양자 컴퓨팅이 발전을 하면 이제 암호를 깨는 게 되게 이제 쉬워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쇼어 알고리즘 덕분인데, 이제 뭐 그런 쇼어 알고리즘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2048 바이트의 키를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을 때, 퀀텀 컴퓨팅에서는 11큐빗이면 돼요. 그죠? 근데 클래시컬 컴퓨팅에서는 400만 비트가 필요합니다. 네. 약간 이제 이거를 이제 바이트를 비트로 바꾸니까 좀 더 되게 커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거 좀 약간 좀 언페어한 비교입니다. 자, RSA 데이터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저게 맞는데 실제로 이제 저거를 연산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데이터 저장 또는 또 큐빅 컴퓨터에서도 얘도 중간 데이터 저장도 필요하고 실제로 클래시컬 바인딩도 이제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클래시컬 컴퓨팅에서 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크긴 하지만 저걸 풀기 위해서 이제 저거에 이제 뭐 정배수인 모든 데이터를 쓰진 않아요. 왜냐면 알고리즘이 좋기 때문에. 퀀텀도 적긴 하지만 알고리즘을 쓰다 보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아주 정확한 비교는 아니고요. 그 퀀텀 컴퓨팅에서 장점으로 말하는 이제 병렬 계산이라는 게 이제 큐빗의 개수의 만큼 늘어난 차원의 벡터의 값이 한 번에 개선이 된다 이지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병렬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동시에 계산이 된다. 걔는 벡터기 때문에 리니어 알지브라에선 한 번 연산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클래시컬에서 그거를 연산하면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의 곱수를 해야 되지만, 이제 뭐 컴퓨팅 분야에서 보면 GPU를 쓰든 아니면 CPU에 인텔 CPU를 예를 들게요. AVX 512 같은 거 쓰면 512비트에 곱하기 더하기 연산을 한 사이클에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자, 512비트를 지금 클래시컬 컴퓨팅의 값으로 나눠봅시다. 대충 510이니까 약간 4000번 연산이면 돼요. 이게 그냥 수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정당한 비교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시점인 거고요. 한 가지가 더 뭐냐면, 자, 왼쪽이 퀀텀 컴퓨팅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고,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실험실 레벨에서 이제 이온 하나를 다루기 위한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많죠. 시제품이긴 하지만, 네, CF이지만, 네. 오른쪽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수천만 비트를 수천억 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CPU입니다. 제오는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CPU고요. 네. 자, 얼핏 봐도 데이터 처리 양이 너무 다르잖아요. 얘는 하나고, 뭐 왼쪽은 하나의 큐빗이고, 오른쪽은 뭐 수백만 비트고, 네. 이제 오른쪽 그림을 제가 이제 그 라이센스 없는 거 갖고 오려고 갖고 와서 이제 제가 비트를 몇 개, 이렇게 큐빗을 몇 개를 다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비용적으로 비싸다. 그런데 왜 해야 되냐를 생각하면 그 볼드라는 책이 있어요. 볼드라는 책이 있는데 볼드라는 책을 보면 이제 기하급수 기술이라는 게 나와요. 기하급수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디지털화돼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은 나오면 처음에는 이제 1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을 뒤엎을 만한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 기술이 발전하는 당분간 1에서 2 되고 2에서 4 되고 4에서 8 되고 이러는 극히 초반에는 전혀 클래시컬한 비즈니스 또는 기술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순간을 지나고 나면 클래시컬한 기술은 산소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기하급수적인 기술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럼 언젠가는 역전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퀀텀 컴퓨팅이 저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당연히 사이즈가 작아질 거고 속도도 빨라지고 가격도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